자, 16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자, 16-1번 보면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점 P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무게중심을 작동하는 게 세 중선의 교점인 거잖아요. 세 중선의 교점. 자, 중선이기 때문에 내가 무게중심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갔다가 그거를 쭉 다 연결시키면 항상 어디로 떨어진다? 대변의 중점으로 떨어진다. 뭐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그냥 아무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C가 있고 뭐 여기 사이에 이제 중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무게 중심이 쭉 있을 건데, 내가 이걸 끝까지 쭉 당겼을 때 항상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AG만 있거나 이게 선이 연장이 안 돼 있을 경우에도 내가 이걸 끝까지 내려서 항상 중점이 닿는다는 거를 체크해 놓고 나면 문제에 숨어 있는 조건들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도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은 이제 3분의 x1 x2, x3, 그 다음에 3분의 y1, y2, y3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G는 AM의 2대1 내분점인 거죠. 요까지가 이제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제곱의 합의 뭐 최소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그러면 P가 무게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요거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ABC 좌표는 뭐 x1, x2, x3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이제 뭐 P의 좌표를 x, y라고 줬고, 그다음에 제곱식을 정리해 주면 좀 복잡하긴 하더라도 뭐 어차피 2차 방정식 2차식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최소가 되는 값을 잡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 결과물이 무게중심 된다는 거는 아마 뭐 기본 정석 할 때에도 이제 한 번씩 증명해 봤을 거니까. 다음에 5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걔를 일정한 비율로 뭐 내분하거나 외분해서 만든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요럴 때에도 원래 무게중심하고 새로 만든 무게중심은 서로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얘네들을 내가 일정한 비율로 뭐 m 대 n이라고 할까요? PQR을 새로 잡았으면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BC의 무게중심하고 그 다음에 PQR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비율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땐 그때는 각각 뭐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그냥 계산해달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좌표가 0,3, B 좌표가 4,1, 그 다음에 C 좌표가 2,44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무게중심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P는 그러면 2,0이네요. 그래서 P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최소 원했으니까 그럼 최소 값도 구해줄 건데, 그럼 PA 제곱은 4에다가 9 하면 이게 13 나올 거고, PB 제곱은 4에다가 1이니까 5 나오고요. PC 제곱은 0에다가 16이니까 16 나오나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야? 21, 34더 34가 나오네요. 그래서 원하는 게 P의 좌표랑 최소값이었으니까 P의 좌표는 2,0, 최소값은 34 하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어떤 점을 주고 나서 나오는 사각형 케이스는 사실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평행사변형, 아니면 요거 주어진 것처럼 마름모인 거죠. 사각형 주어져서는 요통 이 2가지 형태의 문제, 요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뭐 평행사변형 하면은 뭐 정의 자체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점과 관련돼서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면 그 두 대각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꼭지점들을 이제 짝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짝을 지어준 각각의 꼭지점들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하면 내가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연결해서 이제 대각선을 만들 거잖아. 그다음에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랑 연결해서 대각선을 만들 거잖아. 그럼 각각의 대각선들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건 얘네들의 교점이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중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거를 가지고 풀 거예요. 중점이 일치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데 마름모인데,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중점이 일치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길이까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될 건데, 얘는 네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아이디어까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각형 ABCD가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뭐 일단
보면 뭐 마름모처럼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가볼까요? 요렇게 마름모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A, 1이 될 거고, 여기가 B, 그러면 B, -1이 될 거고, 여기가 C, 7,3이라고 하고, D, 3,5 이렇게 주어진 거죠. 다음 얘랑 얘의 중점이 있겠죠. 얘랑 얘의 중점, 얘는 2분의 A 더하기 7, 2분의 4니까 그냥 2라고 쓰죠. 자, 요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중점도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요 중점은 동시에 2분의 B 플러스 3, 2 요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A 더하기 7과 B 더하기 3이 같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이제 안 풀리죠. A랑 B 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식은 두 개가 필요할 거고 관계식을 하나 잡은 건데 평행사변형 문제였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름모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죠. 그게 뭐야? 길이가 같다는 거죠. 길이가 같다. 자, A, B, C, D 뭐 어떤 걸 선택하든 길이를 구하는 거는 뭐 그냥 다 나올 건데 당연히 CD의 길이를 구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이렇게 해야 숫자로 된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이제 덜 손이 갈 거니까. 얘는 x값 차이가 4고요. y값 차이가 2니까 피타를 써주면 루트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어디에 길이를 구하든 다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구하든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그냥 AD의 제곱을 구할 거야. 요거를 구해주면 얘는 A 빼기 3의 제곱하고 16 이렇게 될 건데 얘가 2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빼기 3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7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값이 마일일 수도 있는 거죠. 아, 마일이 아니라 1이죠. 1. 7은 뭐야? 1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가 5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곱해서 4니까. 자, 위에 관계식에 대입해주면 그럼 이때는 좌변이 12가 나오는 거니까 A가 5라면 B 값은 9가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A에 1을 넣어주면 좌변이 8이 나올 거니까 B 값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얘는 1하고 5가 나오든가 아니면 5하고 9가 나온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예, A가 더 B보다 작대요. 그리고 MN이 0보다 큰 상황에서 N이 더 큰 거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수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 그랬는데,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 떠오르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떠올라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떠오르는 상황인데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좀 바꿔볼까요? 그럼 P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가 익숙하냐면 내분 외분할 때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럼 얘도 n 플러스 n분의 nb에 더하기 ma로 나타내 보고요. 여기 있는 요 식도요
n-m분의 nb-ma로 나타내 보자고. 자, 요렇게 해봤더니 그럼 이제 다 그 b가 뒤에 있는 b가 앞으로 나오도록 세팅을 바꾼 건데, 자, 요렇게 했더니 그러면 요 아이들은 m 대 n 내분점하고요 외분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q가 내분점이 될 거고 얼이 외분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생각해 보면 얘는 n 대 m 내분점인 거죠. 요 아이는 n 대 m 외분점인 거죠. 수직선에 나타내 볼 건데, 그러니까 요 문제는 사실은 뭘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식의 모양을 보고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해석해 달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P부터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요? 내분점들부터 좀 나타내 보죠.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M 대 N인데 M이 더 작은 거잖아. 그러면 M이 더 짧은 거니까 A에 가깝게 이렇게 해주면 얘가 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N이 더 큰 거니까 이번에는 P를 나타낼 거면 A에서부터 더 멀리 나타내주면 이 아이가 P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M 대 N 이렇게 나올 건데, 숫자가 클수록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뭐 3대 2 그러면 이제 3인 아이가 더 멀리 있는 거죠. 이번에 어를 나타내 볼 건데, 그럼 얘는 B랑 A 사이를 M 대 N으로 외분한 건데 M이 작은 거잖아. 그러면 A로부터 더 멀리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쪽에 어리 들어가겠네요. 잠깐만, M 대 N이지. M이 더 짧은 거였죠? M이 더 짧은 거였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네. A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N 대 M이었으니까 N 대 M, N이 더 큰 거였죠. 그러면 이제 A랑 더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S가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나타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직선에서는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얼이 제일 작고, 그 다음 Q, 그 다음 P, 그 다음 S 순으로 대소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달라는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이제 더 이제 세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라고 하는 건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뭐 숫자를 잘못 보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보통 잘 풀겠지만, 이제 해석해 달라는 것들은 이제 눈에 익혀놨느냐 아니면 이거를 무슨 말인지 경험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결정될 수 있으니까,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수학은 특히 이제 심화로 갈수록 경험치를 얼마나 쌓았는가, 그리고 그 경험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가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그 실마리 자체를 발견할 수 없어서 풀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꼭 경험을 계속 쌓아주고, 그리고 얘가 쌓은 경험들에 대해서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줘야 돼요. 그럼 뭐 경험이라는 것들이 뭐 수식을 많이 풀어봤어요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받아들여주고 그거 오래 기억할수록 심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덜 고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 나오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분점인 거죠. 내분점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세점 A랑 B랑 C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게 D, 그 다음에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E일 때 좌표를 구해라.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계산해 달라는 거네. 특히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좀 그러기는 한데 복잡한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그게 안 보인다면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깔고 출발을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산해서 찾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 파트에 나온 문제들은 좀 노동의 성격을 띈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게 마음에 좀 위안이 되겠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요, 뭐냐, 아무렇게나 잡았어요. 좌표는 뭐 주어져 있고, 뭐 비율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각을 2등분 했다 그랬죠. 각을 이렇게 샤라락 2등분을 했대요. 요각이랑 요각이랑 똑같다고 하면 요 점이 D가 될 건데, 요 D의 좌표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야지 이제 그 AD를 2대1로 내분하는 것도 찾고 할 거니까. 아,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x값 차이가 10, y값 차이가 24. 와, 큰데? 그러면 진짜 계산하지 말고 그럼 그 생각을 할까? x값 차이가 10, y값 차이가 24잖아? 그러면 피타 쓸 거니까 결국 10의 제곱하고 24의 제곱이 얼마냐 이거를 구할 건데, 이거를 요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5, 10이 나오면 당연히 13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26 이렇게 나오겠네요. 피타수 쓴 거예요. 피타고라스 수. 5랑 12랑 13 이렇게 페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구해주면 x값 차이는 8이고 y값 차이는 6인가요? 그럼 얘는 6, 8이니까 그냥 바로 나오네요. 10 이렇게. 그래서 뭐 요 형태로 계산하는 거는 뭐 그냥 노동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 비율이 m 대 n이면 요 비율도 m 대 n이라는 거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 성질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 D는 선분 BC를 26 대 10이니까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3 더하기 5, 13 더하기 5. 자, 내분점은 이제 뒤에 거 앞에 거니까 그럼 여기 13 곱하기 10 하고 더하기 5 곱하기 막 8. 얘는 13 곱하기 4 하고 더하기 5 곱하기 마 14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계산해 주면 그래도 당연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18의 배수로 나오겠죠. 일단 분모가 18이니까 분자가 130에다가 40을 빼주면 90이 될 거고, 그러면 18 곱하기 5인가요? 그래도 생각보다 양심적이네요. 자, 뒤에 거는 40, 52에다가
70을 빼는 거죠. 52에다 70을 빼면은 마이너스 18. 그래도 양심적으로 18의 배수들을 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D를 구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E죠. E. 자, E는 뭐래요? 2대1 내분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2 더하기 1에다가 2 더하기 1. 그 다음에 뒤에 게 D죠. 앞에 게 1이고요. 아니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에 게 마일이고 앞에 게 10이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12니까 4. 그 다음에 얘는 8이네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분수 나오네. 3분의 8. D랑 E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주면 D는 5,1, E는 4,3분의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 건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B에 대해서 OB 위의 점 C가 OA랑 OC랑 길이가 같대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선분 AC와 평행한 직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2-2에) 있었던 닮은 파트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이를 주고 있고 평행한 상황을 세팅해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 연습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재마다 다 실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기본 정석에도 아마 연습 문제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낯선 문제는 아닐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중 문제집과는 좀 다르게 정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죠. 그 그림이 없는 거죠. 뭐 그 정도 차이만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적당하게 그려볼게요. 비율은 뭐 똑같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고 상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를 뭐 5라고 두고요. 요 지점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0,0, 얘는 1,1. 그리고 요 지점을 뭐 B라고 하죠.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C를요 잡을 건데 OB랑 OC랑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요쯤 있다고 할거요. C 얘랑 길이가 같다라고 할게요. AC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얘도 일단 그려 놓을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뭔가 평행하게 쫙 하고 가는 요 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가 P라는 거죠. P라는 거. 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니까 일단 길이를 알아야겠네. 요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루트 2.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 더하기 16 하면 18. 그럼 3루트 2네요. 요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OA랑 OC랑 길이가 같기로 했잖아. 그럼 요 길이도 루트 2가 될 거니까 비율이 1대 3이겠네요. 1대 3. 그럼 요 P는 선분 OA를 이게 1대 3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2겠죠.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걸 마찬가지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외분점 공식 쓰면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계산을 좀 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이라는 건 알고 있죠. 왜냐면 0,0하고 1,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직선을 연결해주면 y는 x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점 p도 어디 있어야 돼요?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p의 좌표를 뭐 a, a 요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비율이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길이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얘랑 길이가 같아졌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는 거야? 3루트 2라는 거죠. 3루트 2. 자, 그럼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얼마여야 돼? 루트 a 루트 2 요런 꼴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0,0에서 a까지의 거리니까. 자, 그럼 요거 해주면 그냥 a 값은 뭐 나와요? 3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건 p의 좌표였으니까 여기가 3,3 이렇게 교호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주어진 상황이 되게 이뻤어요. 이뻤으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p의 좌표를 이제 구해 줄 수 있었던 거지만 이게 꼭 이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가장 원칙적인 방식 점 P의 좌표를 해석해서 외분점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요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냥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좀 다른 접근 방식들 이런 것도 좀 보여준 건데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언제나 모든 풀이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험치를 쌓는다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세요. 결국 심화는 경험치랑 기억이니까.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이것도 아마 정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 정석에 뭐 정확하진 않아요. 자,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GA, GB, GC가 각각 4, 6, 8의 길이를 갖고 있다. 그때 변 BC의 길이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은 뭐 주어진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도형이나 함수 파트 문제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면 거의 열의 9은 상황이 뭔지 판단이 안 서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시각화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도형을 나타내 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지. 그럼 대충 무게중심은 뭐 한 이쯤 찍혀 있을까요?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4라는 얘기네요.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8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의식적으로 저는 무게중심 나오면 이거 끝까지 연장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까도 우리 그 정리할 때 무게중심은 그래서 대변의 중점에 찍힌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렇게 두고 놨더니 요 길이도 알죠. 2라는 걸 2대1 비율 만족해야 되니까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길이죠. 그 BC의 길이. 그래서 각각을 이제 뭐 x라고 두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BC의 길이는 2x를 해주면 되는 거네. 요거를 풀어줄 거야. 이거 보면 뭐 생각해야 돼? 하프스 정리 혹은 이제 뭐 중선 정리라고 부르죠.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파푸스 정리에 의하면 지금 뭐 주어진 상황 저 좌표들 그냥 이용할게요.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2배에다가 G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인 거죠. 자, 요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6, 얘는 88에 64. 요걸 했을 때 2배에다가
요거는 4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좌변이 100이니까요. x제곱이 얼마여야 돼? 46이어야 되나요? x제곱이 46. 자, 그러면 x값은 루트 46이네요. 내가 원하는 거는 BC의 길이였으니까 BC가 2x라고 그랬죠. 그래서 2루트 46 하고 나옵니다. 네, 7번 문제는 자취의 방정식인데, 자취의 방정식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항상 물어보는 점은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난 이거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니까, 그때 물어보는 점에 대해서 x, y라고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식에 쟤를 대입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OP의 제곱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AP의 제곱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BP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문제에서 그럼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P는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제곱 y제곱 다 지워지죠. 지워지고 나면 좌변으로 넘길까요? 6x 될 거고, 쟤 넘기면 플러스 2y 될 거고, 쟤 넘기면 마이너스 10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2로 나눠주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요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습니다. 혹은 뭐 요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니까. 자, 요렇게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근데 자취 문제는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다 되나? 이런 것들 한번. 왜냐면 자취의 식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식에 대입했을 때는 그냥 쭉 계산이 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서 그 결과물이 다 되는 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되는 케이스가 있나 안 되는 케이스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 또 뭐 x 값이나 y 값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던가,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식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제한은 없었죠.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에 뭐 더 어떤 뭐 제한 조건 x가 얼마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런 것들을 둘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취 문제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서 식이 똑같이 나왔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 경우는 대부분 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제한 조건들을 여러분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이란다. 8번 문제부터는 이제 실력 연습 문제인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기본 연습 문제라서 이제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정도 수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이제 똑같이 사용되는 것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쉬운 문제를 뭐 많이 넣고 이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실력 연습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게 있구나. 이런 사항들을 좀 많이 이제 익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요 문제에서의 이런 구분과 이런 아이디어들은 왜 사용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되뇌이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합니다. 실력 파트 혹은 뭐 심화 문제집은 다 그러긴 한데 풀어서 맞추고 뭐그 답이 나왔다 와 만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더 추가로 내가 학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기본이나 개념 이런 거 하듯이 막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뭐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데에만 집중하지 말아 주세요. 이제 심화는 계속 얘기하지만 경험과 기억입니다. 경험과 기억. 그러면 16-8번 보면 어떤 점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점이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거리가 L이래요. 그때 L의 최소값이 언제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뭐 조금 완만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을 거고요. 다음 여기 어딘가에 뭐 점 A가 있겠죠. 얘는 0,A y축 위에 있어야 될 거고. 자 여기서 어떤 점이 있대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뭐 여기가 이제 x, y라고 하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L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x, y가 있다가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요? L이 되겠죠. 아니 뭐 그러다가 더 움직여서 만약 이쪽에 갔어. 요렇게 가면 요 길이가 또 L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L은 점이 x, y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길이들이 계속 변할 거고 그 중에 제일 짧은 게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수투를 배웠다고 하면 이제 뭐 접선이나 법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최소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일단은 뭐밖에 없는 거야? 2차식밖에 없는 거죠.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요 아이디어 말고는 사실 우리가 최대 최소 관련돼서는 뭐 한 게 없어요. 아니면 뭐 또 확장해 보면 또 뭐가 가능할까? 한술기압 평균도 있죠. 한술기압 평균도 결국은 최대와 최소를 얘기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마 뒤쪽에서 한술기압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뭐 고등과정에서 이제 뭐 최대 최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하는 게 미분인데 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나중에 수투 때나 좀 쓰는 거니까 지금은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2차식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접근을 해볼 건데 그러면 L은 구하면 단위 거리니까 루트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리 나올 때는 항상 제곱 생각해 주자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L 제곱은 x 값 차이가 이제 x니까 요렇게 될 거고 y 값은 y 빼기 a의 제곱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네. 네, 2차식을 해서 정리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뭐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문자가 하나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건데 지금은 x라는 문자도 있고 y라는 문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자로 좀 바꿔 볼 건데 여러분이 이제 실력 정석 말고 기본 정석에서 2차 함수 문제 이제 풀다 보면은 연습 문제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 A로 바꿀까 B로 바꿀까 뭐 이런 선택지가 있는 최대 최소 문제였는데 걔를 뭐
원래 익숙한 대로 a를 살리는 방식으로 가면은 뭐 전체식이 막 4차로 변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익숙한 형태를 생각한다 그래서 y를 날리고 x에 대한 2차식으로 세우겠다고 만약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y 대신에 4분의 1 x제곱을 넣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또 제곱할 거잖아. 그럼 몇 차가 돼요? 4차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질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좀 다르게 생각해서 지금 y가 4분의 1 x제곱이니까 양변에 4 곱해주면 x제곱은 4y인 거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보자고. 그럼 얘는 4y가 될 거고 여기가 y제곱 마이너스 2ay 더하기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y제곱에 마이너스에 2에 a 빼기 2에 y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요거는 정리해 줄 수 있죠. y 빼기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쟤를 빼줄 거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겠네. 이렇게 나와서 그럼 2차식 다 정리됐네. 그러면 최소는 여기서 생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답이 4a 빼기 3가 하다가 l제곱이네. 그럼 여기 루트 씌워야지. 그래서 최소값은 2의 루트에 a 빼기 1이야. 역시 나는 똑똑해. 이런 함정 안 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틀린 풀입니다. 틀린 풀이에요. 야, 이게 왜 틀렸냐? 도대체 여기까지 오류는 없거든? 오류는 없는데 왜 틀렸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범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에요. 얘는 조심해야 돼요. 범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혼자 신나갖고 식 정리해서 문제 풀고 답 나오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면 그게 범위에 따라서 그 값이 최대 혹은 최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도대체 무슨 범위가 숨겨져 있는 거냐. 범위가 숨겨져 있는 경우는 문제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보통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실수 x, y에 대하여 라는 표현들을 많이 줘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나면 범위가 숨겨졌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 근데 이 문제 볼까요? 이 문제 보면 정점 어쩌고 저쩌고 포물선 어쩌고 저쩌고 x, y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범위가 숨겨진 문제구나 라는 판단을 못할 수는 있어요. 못할 수는 있는데 이 실수 xy에 대하여 라는 건 xy가 실수라는 내용을 꼭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래프 위의 점은 실수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었던 요 얘기가 결국은 나 x랑 y는 실수예요 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범위 생각을 좀 강요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형태의 문제 표현도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마주했을 때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좀 문제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뭐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를 좀 곱씹어 봐주세요. 이제 그 안에 있는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봤던 형태를 벗어나는 그럼에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범위가 사실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범위가 숨겨져 있냐면 지금 얘가 y가 4분의 1 x제곱이잖아요. 그 얘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y가 0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y가 0 이상이라는 범위가. 범위가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개형을 그려서 풀자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아래로 몰록인 것까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아르르볼록이고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칭축은 y는 a 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는데 a 빼기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0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돼요. 이제는 첫 번째 경우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y는 0이라는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y가 a 빼기 2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요 1번 케이스는 a가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뭐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자, 요 형태일 거고, 그러면 최소 언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최소 여기서. 요때는 L제곱의 최소값부터 나타낼 거야. L제곱의 최소값이 4a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L의 최소값은 여기에 루트를 씌운 2의 루트 a 빼기 1. 이렇게 1번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로 y는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2번 케이스라고 합시다. 그럼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2가 음수라는 거야. 그럼 a가 2보다 작아야겠네. 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런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그때는 최소값이 언제 생겨?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L제곱의 최소값은 y에다 0을 넣어주면 a제곱 나오죠. 그럼 이제 L의 최소값은 a가 되겠네요.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a가 2 이상이면 2의 루트에 a 빼기 1이 최소값이 될 거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이면 a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D,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E, AB를 M대1로 외분하는 점을 F, 그때 BEF랑 ABD의 넓이가 15배가 차이가 난대요. 그때 M의 값을 모두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모두라는 표현이 약간 좀 눈에 거슬리죠. 그냥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일까? 일단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 구할 수는 없죠. 왜냐 ABC 좌표가 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좀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뭐 한 B 정도 두고 여기를 한 C 정도 주고 그다음에 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D래. 그럼 여기 이렇게 한 칸 내분하면 요 점이 D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어진 정보는 2대3으로 외분하는 게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가면 여기가 2겠네요. 우리가 편의상 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도 A, 그럼 여기도 A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3A네? 여기도 3A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표현이 A랑 B를 M 대 1로 외분하는 점이 F야? 그러면 이렇게 쫙 당겨서 요 어딘가에 F가 있다고 합시다. F가 있다고 하면 주어진 상황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 B, D라는 건 여긴 거죠. 여기
여기가 ABD예요. 자, 그 다음에 BEF 이렇게가 BEF인 거죠. 자, 요 넓이가 15배래, 15배.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잖아요. 높이. 자, 그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삼각형 ABD라는 게 있고요. 삼각형 BEF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밑변을 생각해 보면 요 밑변은 A인 거죠. 우리가 아까 조그만 거 저 한 칸에 A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6A인 거네. 6A. 자, 그럼 요렇게 바뀌면서 몇 배 증가한 거야? 6배 증가한 거지. 6배. 그럼 밑변이 6배 증가하면 넓이도 몇 배 증가할까요? 6배 증가하겠지. 그죠? 똑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밑변을 6배 증가시켰으면 당연히 넓이도 6배 증가하는 게 맞죠. 왜냐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높이도 생각해야겠죠. 높이는 우리가 h라고 할게요. 얘는 얼마나 높이를 얘를 h라고 잡았을 때 BF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일단은 몰라요. 근데 여기 넓이가 있어. 넓이가 여기가 S라고 하면 여기가 15S라는 거지. 요렇게 바뀌는 건 몇 배 증가한 거야? 15배 증가한 거잖아. 15배.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밑변이 6배가 늘어났어? 높이가 몇 배가 늘어나야 15배가 될까? 얘는 6분의 15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6분의 15배. 자, 그러면 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높이가 6분의 15h라는 얘기죠. 6분의 15h. 요런 생각을 좀 해주고 나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지는데,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h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분의 15h라는 거잖아. 자, 근데 요것도 어떤 아이디어를 또 사용하냐면 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1대 6분의 15라는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일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비율도 어때야 돼? 1대 6분의 15가 돼야 한다는 거죠. 왜? 평행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한 거랑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AB 대 BF의 비율이 H 대 6분의 15H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얘는 6대 15인 거죠. 6대 15. 자, 네.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선분 AB를 M대 1로 외분했다 그랬거든? M대 1로 그러면 A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M인 거고요. 요만큼이 M인 거고 F에서 B까지가 1인 거잖아? 여긴 얼마여야 돼? 1 빼기 M이어야 되는 거죠. 1 빼기 M.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지금 1 빼기 M이야? 얘가 M이야? BF는 1이었죠? 얘가 1이야. 요 길이의 비율이 어때야 된다? 6대
6대 15여야 된다는 거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15m은 6. 그러면 15m은 넘어가면 9인가요? m 값은 5분의 3 하고 나온다고요. 5분의 3.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아까 문제에서 우리 모두 구하라 그랬잖아.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거네.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높이의 비율은 변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높이의 비율이 변해서는 안 돼. 왜냐면 넓이 밑변이 늘어난 배율 정해져 있고 넓이가 늘어난 배율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가 변한 배율도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 상황에서 뭐 길이들을 뭐 하나는 1이에요, 하나는 1-m이에요 이렇게 잡았더라도 그러더라도 저 높이의 비율은 이제 뭐 나올 거고요. 혹은 다른 식을 잡더라도 그 비율은 다 6대 15가 돼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냥 위에다가 그렸는데 아니 꼭 그러란 법이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B야. 요 지점이 A야. 아니 F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변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요렇게 했을 때 요 높이가 H라면 요렇게 했을 때 요 높이는 5분의 16H여야 되는 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넓이 B가 정해질 거니까. 여기서도 지금 요만큼이 M이었던 거잖아. 요만큼이 1이었던 거고. 그럼 얘는 M 빼기 1인 거죠. M 빼기 1. 그래서 똑같이 AB 대 BF의 비율은 6대 15여야 되는데 다만 얘가 뭐로 바뀐 거야? 얘가 M 빼기 1로 바뀐 것 뿐이야. 얘는 여전히 1인 거고. 그러면 또 똑같이 요렇게 곱해주고 나면 15m-15는 6인 거죠. 그러면 15m은 21. 그래서 M 값은 5분의 7이 나오는 거죠. F가 위치할 수 있는 장소가 꼭 위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밑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비율이 M 대 1이라 그랬지 M이 큰지 1이 큰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큰 쪽으로 더 멀리 가는 건 맞는데 어떤 아이가 큰지는 모르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칠까봐 문제에서도 이제 모두라는 내용을 준 거예요. 모두라는 내용을 줘서 여러 가지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높이의 비율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문제풀이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M 값은 5분의 3이거나 5분의 7인 거죠. 자, 10번 문제는 와 이거 이건 노동입니다. 노동.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꼭지점이 뭐 A 좌표가 2,16이래. 그리고 무게중심이 3,-1, 외심이 2,1. 그다음에 꼭지점 BC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뭐 주고 있는 포커스는 두 개 있겠죠. 하나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하나 주고 있고 하나는 외심이라는 걸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일 때는 일단 뭐 좌표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중선의 교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2대 1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을 사용할 거고, 외심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죠. 거리가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네요. 자, 외심의 좌표라 뭐 주고 있으니까 얘는 뭐 철저하게 노동일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뭐 실제로 풀어보면 아주 숫자가 엄청 아름다운 계산이 나올 건데,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무게중심까지는 알겠고 뭐 중점도 알겠고 다 하겠는데, 이게 B든 C든 뭐라도 좀 이렇게 알거나 관계를 알아야 뭘 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랑 C의 미지수를 넣고 그냥 후드려 빨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나면 첫 번째로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3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16이 마 1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C는 7이네요. 자, 여기서 B 더하기 D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나요? 뭐 일단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무게중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외심이라 그랬잖아.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OA랑 OB랑 OC랑 같아야 되고 당연히 제곱한 것도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6의 제곱은 이제 뭐라고 있는 거야? OB를 나타내죠. OB를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은, 저 O랑 A는 외심을 이제 O라고 한 거예요. O랑 A는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거리를 구하면 이게 15의 제곱 나와요. 마찬가지로 OC 제곱 구해주면 C-2의 제곱 더하기 D-1의 제곱은 1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뭘 둘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문자가 이렇게 막 A, B, C, D만 난잡하게 있으면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C를 7 빼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D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올까요? 요 식이 저걸 대입해주고 나면 7 빼기 A니까 5 빼기 A 제곱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마비에다가 마이너스 20이니까 B 플러스 20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둘이 전개해서 뺄 거예요. 그럼 이제 A제곱 B제곱 다 지워질 거고, 이쪽에 남는 게 마이너스 4A, 여기는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남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40B. 아, 이거 얼마야? 400에다가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넘깁시다. 넘기면 여기가 6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2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20. 6으로 나눠지네요. 7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점점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문자가 최대한 줄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를 7B 플러스 70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A가 있는 식에다가 넣어줘야겠죠. 넣어주고 나면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얘가 그러면 7B 플러스 68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은 225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여기서 얼마 나왔더라? 일단은 50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전에 계산했을 때 되게 생각보다 이쁜 숫자가 나와서 기억할 줄 알았더니 기억이 또 안 나네요. 440이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950이구나. 그 쟤를 넘기면 플러스 4405 이렇게 나왔어요. 다행히 5로 나눠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 생각보다 이렇게 나면은 이제 인수분해는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B값이 될 수 있는 게 마8이거나 마11이에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대응되는 A 값은 마8이면 7, 8에 56이잖아. 7, 8에 56, 56, 14. 이때는 77이니까 마7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뭘 아직 안 써먹은 정보가 있냐면 C의 X좌표가 양수래. 양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A는 7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A는 7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안 되네. 요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A랑 B는 이렇게 구했어요. A랑 B는. 자, A랑 B랑 구했으면 여기서 이제 C랑 D도 바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관계식을 아까 다 잡았으니까. C가 7에서 A 빼는 거였으니까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응돼서 나타나는 이놈도 마이너스 7 하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좌표가 B의 좌표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14, 마이너스 7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거는 뭐 결론이 그런 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길이가 같게 되는 요 점이 A가 있고
여기 어디에 이제 외심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직각인 거잖아. 네. 문제에서 뭐 여기 A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 이제 G가 있겠죠. 얘 좌표가 2,16이고 얘 좌표가 3, 마일이었잖아. 마일이었으니까 2대1 이용하면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예쁘긴 한데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9 나오거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외심이 2,1이잖아요. 2,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이 거리 구해주면 2분의 15 루트이에요. 물론 이제 분수 나오니까 안 예쁜 건 알아요. 이걸 왜 구하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요 길이가 우리가 15인 걸 알거든. 그리고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분의 15 루트 2여야 되는 거죠. 1대1대 루트 2. 그래서 이게 특수각이 나와버려. 특수각이 나와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이라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지금 여기가 M, 여기가 O, 여기가 C예요. 뭘 할 거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거 중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예뻐라.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쪽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랑 같고 얘랑 같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얘랑 길이가 같고 꿍짝꿍짝 하면 합동인 걸 아니까. 그 여기가 2,1이었잖아. 여기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9였고요. 그럼 요 거리는 이렇게 그 평행하게 걷다고 친 거예요. 요게 이제 y가 마이너스 2분의 19가 되게끔 있다고 하면은 저 값이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2분의 21? 요 거리는 2분의 얼마야? 3?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요 C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게 2분의 7에서 2분의 21만큼 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9에서 2분의 3만큼 갔다고 볼 수 있겠지. 요 값이 얼마예요? 14예요. 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에요. 요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지. 사실은 뭐 저 상황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뭐 똑딱똑딱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참고로 요런 상황도 가능하다까지 체크를 합시다. 음, 11번 문제인데요. 얘는 뭐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이뻐요. 왜냐면 이제 정삼각형이거든. 정삼각형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주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는데 게다가 무게중심도 아주 예쁜 원점이래요. 그래도 이런 예쁜 상황이니까 뭐 물론 이제 얘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앞에 우리 10번 풀었던 것처럼 막 미지수 잡고 막 열심히 계산해 갖고 풀어라 이런 거였는데 상황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게 보이느냐 안 보이냐가 좀 핵심이었거든. y는 x. 왜 이게 보이냐면 원점도 이렇지만 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는 거야. a가 있고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직선은 y는 x가 되겠죠. y는 x. 자, 그럼 여기가 무게중심이었잖아.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대 1하면 요 지점을 이제 중점이라고 두면, BC의 중점이라고 두면 얘가 마일 컴마 마일인 것까지 바로 예쁘게 뚝딱 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 B랑 C는 얘를 중점으로 두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일 거고, 당연히 뭐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요렇게 연결해주고 요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뭐 B, 여기가 C 하고 요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랑 여기는 거리 똑같고요. 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뭐 A, B, 뭐 B, C 이렇게 잡고 나서 또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서로 대칭이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뭐 A, B라고 잡았으면 얘는 B,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줄여놓고 계산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무게중심도 알고 있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무게중심하고 외심하고 내심하고 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여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갈 거냐면 지금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정사각형은 여기가 수직이 된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일 컴마 마일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잡고 나면 지금 뭐 비율로 이렇게 썼지만 실제 거리를 나타내면 여기 이렇게 루트 2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루트 2를 붙여주고 자, 그다음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예요? 이 길이도 아니다. 그럼 얘가 지금 A에서 M까지 거리가 3루트 2잖아. 3루트 2. 그리고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죠. 60도니까 특수각 이용하면 요 길이도 나타낼 수 있어요. 요 길이가 얼마야 되냐? 3루트이니까 루트 6이어야 되는 거죠. 루트 6.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기울기를 알았잖아.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쫙쫙 나타냈다고 치면 여기가 몇 도인 거예요? 45도인 거죠. 기울기가 마일이니까. 그럼 빗변이 루트 6이고 45도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돼? 루트 3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요 칸도 얼마여야 돼? 루트 3이어야 되는 거죠. 자, B라는 건 M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3만큼, 위로 루트 3만큼 이동한 거죠. C는 대칭이라면, 여기 내가 왜 C라고 썼냐? 여기 A여야 되죠. 자, C는 Y는 X 대칭이라면,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Y는 X 대칭해 주면 되는 거죠. 뭐 원의 방정식, 거리 공식 이용해 갖고 계산해서 푸는 방법도 뭐 엄청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10번처럼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복잡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요런 아이디어로 풀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라고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단원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복습하실 때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어떤 경험치들을 쌓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복습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